건강하던 사람이 치료 과정을 거치면서 별로 긴 시간이 아닌 그 기간 동안에 투병을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고, 아래쪽에는 전체적으로 건강 상태가 떨어진 상황에서 상태가 좀 좋았다 나빴다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나빠지는 이런 거는 이제 만성 질환, 이런 만성 간질환이나 만성 호흡기 질환, 신장 질환,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인 건강 상태가 떨어져 있는 데서 이제 사망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고령의 나이 든 분들, 치매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건강 상태는 아주 안 좋지만 길게 오랫동안 앓다가 사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는 저 네 개의 모습 중에 어느 한 모습으로 이제 마지막 종착역을 이제 다다르게 될 텐데요. 보통 이제 병이 있게 되니까 병이 시작될 때에서부터 마지막 임종 때까지를 이렇게 기간을 나눠보면 초기, 조기, 그리고 진행되는 시기가 있고 말기, 그리고 임종기라고 해서 이렇게 좀 시간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조기에는 당연히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죠. 그래서 다행스럽게 건강을 회복하면 이것으로 이제 회복이 되지만, 회복이 안 되는 경우에는 동시에 이제 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의료를 받으면서 병을 가진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말기에 이르면 이제 점점 증상은 더 심해지고, 그리고 임종에 이르게 되는데, 사실은 임종 후에 남겨진 사람들의 사별 후 관리까지가 어떻게 보면 죽음의 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여기 여러 의료 치료 이름이 나왔는데요. 당연히 처음부터 지지적인 치료, 증상을 완화하는 그런 치료들이 같이 병행하게 되죠. 정말 병을 고치기 위한 그런 치료 플러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특히 말기와 임종기에는 신체적인 고통, 심리적인 그 압박감,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의료가 함께 진행이 되어야만 삶과 죽음의 질이 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는 것이 요즘에는 모든 질병에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과정에서 문제는 말기, 임종기에 무의미하게 생명, 살아있는 시간만을 늘려주는 그런 무의미한 의료 행위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명의료, 그러면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늘리는 것. 이건 우리나라 법이고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는 아까 말기 보여드렸는데, 말기 전체에 걸쳐서 무의미한 생명만 연장하는 무의미한 의료행위를 모두 연명의료라고 합니다. 의료행위는 어떤 경우에는 생명을 살리는 의료가 되는데요. 나이 들고 또 갖고 있는 질병이 어떠냐에 따라서 똑같은 의료행위지만 생명 연장만을 시키는 그런 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명의료의 유형을 보면 다 아시는 것처럼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에크모라고 하는 거고요.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 요 이름만 놓고 보면 이 의료 행위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들입니다. 젊은 사람이 지하철역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당연히 심폐소생술을 해야죠. 그러나 90세 노인이 지금 2년, 3년째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무슨 심전도에 이상이 있다고 그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의료 행위가 어떤 상황에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연명의료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는 연명의료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었는데요. 법이 생겼습니다. 2018년에 16년에 제정되고 18년부터 법률이 적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 사건을 거쳐서 우리나라도 법이 제정됐습니다. 이 긴 얘기는 넘어가겠는데요. 보시면 약 10년에서 15년 간격으로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연명의료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좀 더 보장해줘야 된다는 쪽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2009년도에 김소환 추기경께서 돌아가시면서 그때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이 추기경께서 다가오는 죽음에 겸손하게 순응하셨습니다. 기계장치로 생명을 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연명의료를 안 받으시겠다고 했고 안 받으셨다. 그리고 죽음을 삶의 한 부분으로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라는 이런 발표문을 통해서도 사회가 많이 변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 재판부에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생명권 이상으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생명권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환자 가족에게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소위 나는 내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연명의료를 받을지 말지 내 뜻을 잘 정리하고 밝혀서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여기 혹시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신 많지요, 많지. 꽤 있으십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꽤 많이 작성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방문 진료를 하면서 저희 동창의 아버님이시자 저희 학교의 아주 대선배이신 어르신께서 2009년, 그러니까 법이 훨씬 만들어지기도 전에 당신이 스스로 메디컬 어드밴스 디렉티브 사전 의료 의향서를 이렇게 작성하셨습니다. 기도 삽관 기관지 절개술 인공기계 호흡기 하지 말아라. 항암화학요법 내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항암요법은 무의미하다. 아예 박으셨어요. 그리고 인공영양 혈액투석 그 외에 침습적인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수액요법, 그런데 수액요법 또 통증관리, 생리기능 유지를 위한 완화의료는 해달라. 그리고 이거를 모두 가족에게 얘기했고 다 밝혀놨다. 제가 이거를 그 친구에게 받으면서 이런 분이 계셨구나. 벌써 앞서가셨네. 그런데 이제 의료 의향서에서 아까 인공영양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고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아까 연명의료에 인공영양과 수분 공급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적으로. 그래서 병을 회복하기 위해서 당연히 인공영양 받아야 되는 분들을 제외하고 임종기나 말기에 들어가신 분들한테도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정맥주사 또는 이 관을 통해서 외부에서 인공영양을 공급하는 일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혈관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굵은 바늘이 필요한데 일단 정맥주사 넣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나 이런 데로 관을 이제 넣을 때 매우 고통스럽고 또 자꾸 빼려고 하기 때문에 손발을 묶는 일이 벌어지면서 인공영양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요. 또 의료인이나 환자 가족들이 과연 인공영양을 하다가 언제 어떤 때 중단을 하는 것이 문제가 없겠는가, 이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식과 기력이 떨어져서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을 때는 이런 영양 공급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왜?
일단 수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탈수가 되고요. 탈수가 되면 우리 혈액의 성분이 바뀌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지방이나 근육이 소모되면서 전체적으로 피가 산성이 돼서 오히려 상태가 의식이 몽롱해지는 상태가 돼서 심지어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감을 느끼기도 한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옆에서 보는 우리 가족들은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 너무 안타깝고 괴로울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의식이 없는 쇠약한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법에는 이런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해도 입원을 한 경우에는 인공영양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인공영양을 중단하고 평안하게 돌아가시게 하려면 집에 계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들이 서로 협의해서 가족들의 합의를 통해서 무의미한 인공영양을 중단하면 훨씬 편안하게 돌아가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대만의 재활의학과 교수가 어머님이 약 21일 3주에 걸쳐서 곡기를 끊고 돌아가신 그 과정을 적은 책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기 정리했는데 일단 고형 음식을 끊고 음식 대신에 이 오이를 섭취하면서 약 3주를 지내니까 임종을 하시게 된 전 가족이 있습니다. 이분도 역시 대만은 저희보다 재택의료가 훨씬 발달이 돼 있어요. 중간에 재택의료센터 의사를 오도록 해서 진료를 받고 또 임종을 대비해서 24시간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안 상태에서 어머님을 돌아가시는 것을 도와드리는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자발적으로 단식을 감행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이렇게 하셨죠. 이때 사망의 원인은 우리 가족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굶겨서 돌아가시게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기